에드거 케이시. 20대 30대 시청자라면 아마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만화 포켓몬스터의 케이시라는 포켓몬은 오늘 주인공인 에드거 케이시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다. 그는 우리나라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직업이 예언가로 입력되어 있고 심지어 구글에 검색하면 초능력자로 등재되어 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생일을 살았길래 세간으로부터 예언자나 초능력자로 불리게 됐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그의 일생.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3월 18일 미국 켄터키주 크리스천 카운티에서 태어났다. 농부 부모 스라에서 5남매와 함께 자랐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뜬금없겠지만 케이시는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자주 놀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몰랐으나 계속 할아버지를 집중해서 보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가 유령인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그는 10살 때 처음 교회에 가서 성경을 접하게 된다. 이후 2년간 12번이나 성경을 완독하였고 그의 나이가 13살이 되던 때 숲속 오두막에서 날개 달린 여인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여인은 케이시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 이후로도 케이시는 날개 달린 여인을 여러 번이나 만나게 된다. 하루는 케이시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큰 꾸중을 듣는 일이 발생한다. 아버지가 낸 문제를 계속 틀리자 아버지는 케이시에게 내일까지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자며 엄포를 놓았다. 케이시가 자신의 방으로 와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날개 달린 여인이 케이시를 찾아와 책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자면 다음날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게끔 해주겠다고 했다. 케이시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실제로 다음날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이후 그는 문제아에서 반 1등 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었음에도 케이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가족 농장을 떠나 바로 사회에 일을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24살 무렵 심각한 후두염에 걸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그는 하던 일 외에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갖고 사진 찍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갔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그 지역의 최면술사인 레인을 만나게 된다. 레인은 케이시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최면술을 통해 케이시의 목소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최면 도중 실제로 레인은 케이시의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최면이 풀리면 케이시의 목 상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레인도 고민이 깊어졌다. 최면이 풀리면 모두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니 고민이 깊어갈수록 레인의 의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때 케이시가 레인에게 한 가지 치료법을 알려준다. 자신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을 때 자신에게 목구멍 혈액순환을 증가시켜보라고 지시하라는 것이었다. 레인은 여러 차례 케이시를 무의식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케이시에게 목구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보라는 그 이상한 지시를 그대로 내렸다. 잠시 후 케이시의 목 부위가 빨갛게 변해갔고 이후 20분간 상태를 지켜본 뒤 최면을 풀게 하자 최면이 끝난 이후에도 케이시의 목 상태가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레이는 케이시의 의학적 처방법과 자신의 최면술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케이시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설득하여 대중들에게 케이시의 치료법을 적용시켰다. 결과는 놀랍게도 케이시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의사가 못 고치던 병들도 모두 나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보도되자 지역 의사들로부터 중졸 출신이었던 케이시에 대한 엄청난 항의가 빗발친다. 어떤 의사들은 케이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까지 꾸렸다.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이라고 케이시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된다. 바로 친척과 함께 창업한 사진 스튜디오가 화재로 모두 전수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 다음 해에 재창업한 사진 스튜디오가 또한 화재로 타버리면서 그는 아예 파산을 하게 된다. 그의 능력을 시기 질투한 누군가의 방화는 아니었는지 밝혀진 것은 없었다. 이후 그는 회사에 취직하며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가 안정을 되찾는 만큼 그의 능력은 점점 더 발전했고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다. K씨는 수면이나 최면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예언이나 치료법을 내놓았다. 그래서 그는 세간으로부터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게 된다. K씨가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 그에게 치료법이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추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자 K씨의 아내와 아들은 최면술을 배워 최면술사 레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의 비서는 K씨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을 모두 속기하에 기록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능력을 좋은 것에 쓰기 위해 노력했다. 경마 결과를 알기 위해 온 사람, 보물이 묻혀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익을 위해 K씨를 찾아왔을 때 그는 정중히 이를 거절하곤 했다. 사망하기 직전 연도에는 너무나 유명해진 나머지 그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 하루에 2번만 능력을 사용해도 금세 지쳐버렸던 그는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하루에 8번씩 그의 능력을 쓰곤 했다. 이렇게 그의 육체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졌고 이는 곧 뇌졸중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K씨는 1945년 1월 3일 별세하게 된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공익을 위해 능력을 사용했다. 1901년부터 1944년까지 약 43년간 비서에 의해 속기된 예언과 치료법의 숫자는 1만 4천 개에 달한다. K씨의 예언, 그가 말한 상당수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살아있을 때도 혹은 별세한 이후까지도 그의 유명세는 높아져만 갔다. 그렇다면 그의 어떤 예언이 실현됐고 또 어떤 예언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지 알아봐야겠다. K씨는 900-425번 예언에서 금융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며 상당한 붕괴가 예상된다고 예견했다. 그리고 2723-1번 예언에서 1929년에 경제적 위험이 올 테니 부를 관리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929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416-7번 예언에서 조만간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이 연합하여 온 세상이 군사 집단과 그 세력으로 인해 불타게 될 것이며 이 연합의 목적은 권력과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말대로 독일 등의 주축국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외에도 소련의 붕괴까지 예언하며 K씨는 그의 사후 미래까지 내다보며 굵직한 사건들을 맞추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 소련은 매우 막강하여 감히 누구도 소련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마치 오늘날 갑자기 중국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과 같았다. 그가 예견한 것들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그 중에는 고대의 아틀란티스가 해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 중국이 먼 미래에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3차 세계대전이 중동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 등등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예언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K씨가 예언한 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충격적인 것은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었다. K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그가 살았던 미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안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경고했다. 특히나 LA, 샌프란시스코, 뉴욕은 해수면 상승으로 완전 파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예언은 이후에 K씨의 유명세를 타고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심각한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인이 침몰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살았을 당시 한국은 정부 수립도 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서 언급되지 않았을 뿐 그가 지도에 표시한 것을 보면 한반도도 침몰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옆집이 불났대서 구경하러 갔는데 옆집이랑 우리 집이 같이 불타고 있는 꼴이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1980년대 이후에서야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K씨 그는 중졸 학력이며 사진작가가 직업인 사람이다. 어떻게 그는 1940년대에 살면서 현재에 이르러서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예견했던 것일까? 정말 그는 무의식 중에 날개 달린 여인의 말을 대중에게 전한 것일까? 그의 예언에 허무맹랑한 것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90%가 맞고 10%가 틀리다면
과연 이 예언가가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간혹 틀리더라도 적중률이 높다면 그의 말은 분명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가 무의식 중에 예언과 잠꼬대를 헷갈렸을 수도 있다. 부디 세계가 물에 잠긴다는 그의 예언이 그저 그의 잠꼬대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